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재의 분류 한국사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성같이 훌륭한 사람 되세요. 자, 오늘은 남북국 시대의 정치 변화 이 발해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다시 복습하는 거. 역시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국시대, 이 삼국시대는 특히 그 항쟁관계, 한강유역 정복과 관련된 항쟁관계가 중요하다고 쌤이 되게 강조를 했었죠.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북진정책, 영토확장, 북방 영토확장의 대명사 인 대왕은 광개토 대왕이죠. 광개토 대왕. 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념하는 비석이 바로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 대왕 능비입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 그의 아들이 장수왕. 오래 사는 것에 치중하지 마라. 업적이 많다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랬고, 여기 충주 고구려비가 나옵니다. 왜 충주에다가 비석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그 심심했어요? 거기 놀러 왔습니까? 여기까지 점령했다는 얘기죠. 백제 한성을 점령하고 이 충주 지방을, 그러니까 남한강 상류에 있잖아요, 충주가요. 이 충주 지방을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해석하면 그때부터 국사가 즐거워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백제는 이 고구려의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웅진,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웅진천도. 근데 애석하게도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중흥을 시도한 이 성왕의 사비는 지금의 부여죠. 사비천도. 그러나 백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신라는 법으로 일어나시오. 법을 바로 세우시오. 바로 법흥왕. 이 법은 불교와 율령 두 가지로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불교 수영, 율령 반포. 법흥왕. 진격의 왕하면 또 영토 확장이 되겠죠. 이 한강 하류 지역을 정복을 하고 거기다 북한산 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관련 있는 이 호족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릇 뭡니까, 여러분? 호우명 그릇입니다. 호우명 그릇. 이때는 고구려와 신라는 친선관계였습니다.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이 통일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신문왕입니다. 귀신신 글을문. 그러니까 이 신문은 신에게 명서하는 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신의 대접을 받는 왕, 신문왕입니다. 이 신문왕의 업적을 쌤은 전문 시간에 신구, 국시, 구간, 여러분들이 혹시 또 더 부담을 줄까 싶어 간략하게 했는데 또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연구 결과 드디어 문장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기대하실랍니까? 신구,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살로 우려낸 신구 국시는 구간이 맛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장이 완성되었죠?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은 신문왕. 그럼요. 그는 지방행정 조직 뭡니까? 구주오서경. 통일신라의 국립대학요. 국학. 시는요, 당시 수상은 시중. 군은요, 군사조직 이름 뭡니까? 구서당 10정. 관은요, 관료전이죠. 귀족들의 노급을 뺏어버리고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업적이 많은 왕이 누구라고요? 신의 대접을 받는 신문왕. 자, 육두품 머리가 대단히 좋은 대학자, 육두품. 육두품을 받아들인 육두품을 인정해준 이 호골호, 이 호골 집안 바로 누구죠? 호족입니다. 이들은
요즘 말로 해서 돈도 많고, 예, 이 군사력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호족이 대부분의 그 창시자인 불교요. 우리나라는 9개 정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선종 구선입니다. 이 선종은 대중적 성격입니까? 개인주의적 성격입니까, 여러분? 예, 개인주의적 성격. 그 증거는 좌선 참선을 중요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배운 내용들도 우리가 아주 보람있게 복습을 했습니다. 이 복습을 마치고 자, 본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에 이어서 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에 먼저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이거 요 우측이 여기가 원산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는 했지만은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만 통일을 하고, 다시 말하면 고구려 땅 대부분을 잃어버렸죠. 이 고구려 땅에는 바로 발해가 건국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발해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 정도는 알아둬야 안 되겠습니까? 예, 발해 수도는 바로 이 오경 중에 상경. 여기 상경이 발해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이 좌측은 중국이죠. 중국. 그래 발해의 이 아래 통일신라 배후에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예. 예. 그리고 이 발해 건국은 698년 뭐 연달래 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고구려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이었습니다. 성이 대시란 말이죠. 예, 대조영이요. 그러니까 당시 지배층은 소수이기는 했지만은 고구려인이었습니다. 그 피지배층이 말갈족이었습니다. 말갈족. 근데 말갈족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구성이 상당히 조금 이래 약합니다. 그래서 민족 구성의 이원성, 그리고 이 취약성 때문에 이 발해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926년 예, 오래 가지 못했죠. 698년에 건국됐다가 926년에 이 거란족에게 망합니다. 뭐 어쨌건 간에요. 자, 이 발해는 자, 대표적인 왕이 자, 무왕도 있고요. 무왕 한번 선생님 적어 보겠습니다. 무왕. 그다음 문왕. 예. 문왕. 예. 그리고 위에 나오는 선왕 이래 있습니다. 이 무는 그 무력할 때 그 무자입니다. 무력할 때 그 무자. 그러니까 이 무왕 때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 당나라와는 친선이겠습니까? 대립이겠습니까? 이 당에 당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립 관계였습니다. 그럼 우리 또 상식적으로 글월문, 이 문왕 때는요, 예, 이때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나라와는 이제 대립적인 관계였다가 또 이 친선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발해의 이제 최고 전성기 임금이 바로 이 선왕입니다. 선왕. 이 선왕 때는 중국에서 이 발해를 일컬어서 해동성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해의 전성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그 좌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보시니까 베풀선, 임금왕, 선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근데 이 선자는요, 베푼다는 뜻도 있지만은 뭐 널리 펴다, 떨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국력을 떨쳤다. 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많이요. 예, 이때 해동성국이라고 칭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다 해자입니다. 동력 동자고 성할 성 나라 국점 나라 국자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입니까? 바다 건너 동쪽에 융성한 나라란 뜻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한자 자체를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쌤이 여러분한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를 적었고요. 그 뜻까지 다 적혀 있죠. 이렇게 뭐 동쪽 바다 건너 동쪽 융성한 나라 쉽잖아요. 예,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위에 보시면 발의 대외 관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좀 이런 거 좀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좌측에 지도가 있고, 이 좌측의 지도에서 뭐 중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 일부만 나왔습니다만은, 이 산둥반도인데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예, 이거를, 지도를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니까, 예,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참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 뭐 쌤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장화 모양의 나라가 있죠. 이쪽에 장화 모양의 나라. 마치 여러분 이탈리아 같지 않습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이탈리아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가 이탈리아라면은 자 이쪽은 바로 뭡니까? 지중해가 되겠죠. 지중해. 참 이 대단한 발견입니다. 예. 자 어떤 학자인지 참 대단한 발견입니다. 예. 선생님이 그래서 이것을 필요 와서 좀 더 재밌게 또 발의 대외 관계를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빌려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가에 있는 나라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 가에 있는 나라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이 됩니다. 일본. 예. 참 가깝고도 먼 나라죠. 근데 요즘 MZ 세대들한테는 뭐 그런 우리 뭐 기성세대라든가 조상이 가졌던 뭐 그런 안 좋은 감정은 뭐 별로 없다면서요. 예. 요 나는 바로 어딥니까? 예,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가 되겠고요. 요 다가 바로 뭡니까? 발해입니다. 발해. 예. 발해. 예. 발해가 되겠고요. 그럼 요 라의 나라 그럼 중국 당나라죠. 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대외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해하고 이 당나라는 이 무왕 때는 서로 대립관계라고 그랬죠. 대립관계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대립관계. 그러다 이제 문왕 때부터 이제 친선관계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와는 뭐 경제적 교류는 있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끝까지 대립관계였습니다. 그럼 신라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교라는 것은 그러면 이 신라의 배후에 있는 이 신라의 등 뒤에 있는 등 뒤에서 무섭잖아요. 노려보고 있으면은 이 등 뒤에 있는 일본과는 여러분의 정치가라면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합당한 관계입니까? 네. 일본과는 친선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본과의 친선관계는 신라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라를 견제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게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리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저장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뭐 삼국, 남북국 시대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시대들을 아울러서 이 통치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는 관직이 한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회의는 앞에서 우리가 봤죠. 겸손한 사람들의 집단 뭐라고요? 제가회의, 제가회의. 그리고 수상은 대대로.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모양이죠. 대대로, 대대로. 중앙을 5개 나눴습니다. 5부, 지방도 5개로 나눴습니다. 5부, 특수지역은 3군데, 3경입니다. 자, 백제는 자 16관등이고 귀족회의는 정사암. 정사암의 의장, 즉 수상은 상좌평. 중앙관제는 육좌평 22부. 중앙은 5개로 나눴습니다. 5부. 지방 5개로 나눴습니다. 5방. 특수지역은 22담로, 22담로를 두었습니다. 그만큼 이 특수행정구역을 많이 두었다. 그만큼 이 통제를 많이 했다는 뜻이 되죠.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요 22부. 요 22부를 설치한 때는 언제 같습니까, 여러분? 네. 한성시대도 있고, 웅진시대도 있고, 사비시대도 있습니다. 헷갈리죠, 뭐, 여러분들. 예, 예. 요거는요, 예. 바로. 네. 지금의 부여 됩니까? 부여, 지금의 부여? 예, 사비시대가 됩니다. 사빅하면 딱 떠오르는 왕 있죠. 여기 보면은, 뭐, 22부 여기 있었잖아요. 또 5부, 5방, 또 22담로, 이 전부 사비시대예요, 사비시대. 예. 사비시대 가면 여러분 떠오르는 왕이 누굽니까? 성왕입니다, 성왕. 이 성인성, 임금왕자입니다. 성인성 임금왕. 예.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진흥왕에 의해서 이 백제의 중흥노령은 실패했던 어진 임금 성왕이었습니다. 자, 신라라 보겠습니다. 신라는 관직이 17관등이었어요. 그리고 신라의 귀족회의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화활화 흰백.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요즘 뭐라 그랬죠? 만장일치. 오로지 여러 색깔이 합쳐서 흰색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화가입니다. 색 배합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뜻은 아니고 만장일치라는 뜻이었습니다. 화백의 의장, 수상은 상대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관제는 집사부동 10부였고 고구려하고 백제는 중앙을 5개로 나눴는데 신라는 6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똑같이 5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역은 2군데, 이소경입니다. 그리고 군사조직은 6서당입니다. 자, 통일신라 들어가겠습니다. 통일신라도 관직이 역시 17관등, 신라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 귀족회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수상은 시중인데 이 시중은 화백이 아니고 집사부입니다. 집사부, 이 장관이 시중입니다. 그래 중앙관제는 집사부동은 14부였고요. 예. 이 행정조직은 구주 오수경. 여러분 구주 오수경 하면 딱 떠오르는 왕이 누굽니까? 신문왕. 네. 군사조직은 구서당 10적, 중앙군이 구서당이고요. 지방군이 10정입니다. 이 구서당 10정 하면 딱 떠오르는 왕이 뭡니까 여러분? 신문왕. 게맛살을 오래낸 신구 국시는 구갈이 맛있다. 예, 좋습니다. 연락하면 그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발레로 보겠습니다. 이 발레 귀족회의는 정당성입니다. 아주 정당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정당성. 수상은 대내상. 나라 살림을 잘해야 될 대내상. 이 중앙관제는 삼성육부입니다.
형식적인 명칭으로 보면 중국 당나라도 삼성육부잖아요. 예. 그리고 행정조직은 이렇게 오경 15부 62주 이렇게 읽습니다. 오경 15부 62주. 오경 15부 62주. 여러분 어느 왕이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무왕, 문왕, 선왕. 가장 전성기 누굽니까? 선왕입니다. 그랬습니다. 구주 오석영 구순왕 십정도 통일신라의 최고 전성기 어느 왕입니까? 선왕이잖아요. 통일신라의 최고 전성기 선왕이 아니고 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신문왕이잖아요. 통일신라의 최고 전성기. 그러면 발해의 최고 전성기 어느 왕입니까? 선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은 10위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집사부 왼쪽에 소개해놨죠. 통일신라의 최고 간부고 왕명 집행기관이었다. 그러니까 왕권이 대단히 강화됐다. 이것은 집사부의 이 시중이 그 왕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어느 왕 때요?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네, 발해 중앙관제, 발해 중앙관제 들어가기 전에 그 좌측에 EJ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랑캐를 제압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이건 당나라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고, 뭐 다른 나라도 있었습니다만 또 특히 신라하고 발해를 견제하는데 이용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당나라가 그 외국인을 위해서 시행했던 과거제가 빈공과잖아요. 빈공과. 그러니까 그 빈공과 시험에 이 통일신라와 그 발해 합격생을 막 그 조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막 다투게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한자를 풀어놨어요. 서이 오랑캐 이 제압할 제 오랑캐 이. 그러니까 오랑캐를 제압하는 정책입니다. 참 기발합니다. 남은 나라지만은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 발해 중간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있었던 거는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죠. 그리고 그 왕 아래 이제 삼성,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요 관로하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이렇게 뭐 상서성, 문화성, 중대성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서성 아래 뭐 이부, 호부, 예부, 뭐 병부, 형부, 공부, 역시 또 관로하는 당나라입니다. 이렇게 두었는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당과는 이름도 명칭도 다르고, 네. 그리고 이 정당사를 보면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두고 좌사정 아래 충부, 인부, 의부. 그리고 우사정 아래 지부, 예부, 신부 이렇게 두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유교식 명칭이에요. 유교식 명칭. 그럼 이제 발해 중앙관제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있고 상서성을 6부로 다 두었는데, 자, 발해는 유교식 명칭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가 둘로 나눠져서 이원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당과는 다르죠. 이 자주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주적 성격의 삼성육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발해의 자주성은 연호에서 등장하는데요. 그 연호가 천통, 인안, 대흥, 건흥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독자적인 연호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주적인 연호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신라의 이제 구주 오소격이 되겠는데요. 이 구주는 한주, 삭주, 명주, 고구려, 옛 고구려 땅이잖아요. 그리고 옛 백제 땅에는 웅주, 전주, 무주, 그리고 신라 땅에 상주, 강주, 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주입니다. 그리고 오서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서경 금관경, 김해, 금관가야, 법풍왕 때 정복. 자, 남원에는 남원경, 청주에는 서원경, 그리고 충주,
충주에는 중원경. 근데 여기 인쇄가 잘못됐나요? 여기 충주입니다. 충주에는 예, 중원경. 그리고 이 원주에는 북원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일신라의 수도 어디입니까? 경주요. 경주 안 보이는데요? 아 예, 당시 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옮겨야 되죠. 그래서 수도를 옮기려고 했죠. 근데 이 토착 세력들, 특히 진골귀족들의 세력이 이 강해서 진골귀족들이 반대해서 신문왕도 이 수도를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이제 불안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행정구역을 5개 띄웠는데 그거를 오소경이라고 그래요. 이 오소경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이 금성 이 경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로 뺑 둘러싼 요란 형국이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은 바로 이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보시면 됩니다. 이 또 중앙과 지방 간에 또 서로 이제 연락을 하겠죠. 또 교류가 이루어지고요. 여기 소경은 이제 작을소, 서울경, 그 작은 서울, 그 지방의 중심지라는 뜻이에요. 이 설치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수도가 이 한반도 동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사실, 다시 말하면 이 수도의 편제성, 수도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말이죠. 이 수도의 편제성을 이 보충하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으로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죠. 또 문화적으로는 지방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중앙과 지방과의 교류로 이 중앙의 문화가 이제 지방에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방 문화 발달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일신라가 이제 오소경, 이 오소경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주 오소경 하면 딱 생각나는 임금 누굽니까? 신의 대접을 받는 누구요? 신문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 최고기관, 시대별 국가 최고기관, 다른 말로 귀족회의, 합의기구가 되겠는데요. 이 삼국시대를 보면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암. 정사암은 또 소개를 해놨습니다. 정성을 배출한 바위라는 뜻을 가진 백제의 귀족회의인데 수상이 될 후보의 이름을 적은 종이 쪽지를 바구니에 담아 이 바위 위에 올려두면 적당한 인물의 도장이 찍혔다. 바위암, 정사암, 정성을 배출한 바위, 정사암. 그리고 신라는 화배. 이 고려시대로 가게 되면은 도병마사. 나중에는요 도평의샤샤. 조선은 의정부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비오는 날에 밖에 나와서 쭈붙습니다. 그래서 비변사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 귀족회의 합의기구, 조선은 귀족회의는 아니잖아요. 국가 최고기관이잖아요. 했던 역할이 바로 왕권 견제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7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또 알찬 강의였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진짜 꼭 만나요. 여러분 꼭이요. 제발요.